이게 한 박스 30매에 7,800원이고요. 가장 쉽고 빠르게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 필름에 카페인 무려 100mg이나 들어있어요. 거의 원가에 파는 거나 다름없어요. 원재료도 굉장히 다 좋고요. 맛도 괜찮아요. 상쾌한 느낌이 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백입니다. 오늘 커피 한잔 하면서 카페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최대한 짧고 간략하게 핵심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할 건데요.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하기에 앞서 여기가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마인이라는 커피점인데 제가 급하게 맨날 촬영 섭외 요청하는데도 흔쾌히 요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카페인은 원래 커피, 찻잎, 카카오 이미 인류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섭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카페인이라는 물질이나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몰랐겠지만 사실 이거는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알칼로이드 방어 물질 중에 하나예요. 카페인에 대해서 굉장히 멋지게 표현해 주신 분이 있는데 마이클 폴란이라는 약간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비픽션 저술가자 UC 버클리랑 하버드대 교수로도 유명하신데 인류가 정신적으로 각성하고 산업혁명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이끈 결정적 계기가 된 걸 카페인이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분이 타임지에도 선정됐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 그래서 저도 이분 책 몇 가지 읽었었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카페인에 더 열광하는가? 사실 카페인은 또 보디빌딩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초고용량으로 먹어왔었어요. 근데 이게 보디빌딩 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들이 사실 더 먼저 섭취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이 카페인이 세계 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이었어요. 2000년 제가 알기로 한 초반까지도 금지약물이어서 이게 선수들의 커피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해버렸거든요. 올림픽에서 이 도핑 약물로 정해놓았을 정도면 효과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는데, 세계적으로 스포츠 영양학으로 거니는 기관이 호주 스포츠 영양 관련해서 AIS라는 데랑 국제올림픽위원회 그리고 국제스포츠영양학회에서 전부 다 카페인에 대해서 최고 등급으로 효과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카페인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화학적으로 합성한 무수 카페인이 있고 천연 카페인류가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무수 카페인은 화학 반응을 거친 거예요. 우리가 먹는 해외 부스터는 거의 대부분 무수 카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무수 카페인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원료는 아닙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당연히 무수 카페인을 쓸 수 있어서 보충제, 영양제에 들어가는 카페인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무수 카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수 카페인의 장단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커피나 차에서 먹는 천연 카페인 같은 경우는 클로겐산 유도체나 이 수용체 결합, 이 간섭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이 무수 카페인은 좀 가늘고 빠르게 흡수되어서 단기적으로 좀 각성을 빨리 킥하는 이걸 좀 제공하거든요. 좀 천연 카페인에 비해서 체내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대신 그만큼 빠르게 빠지고요. 대신 이제 천연 카페인 같은 경우는 생두 및 찻잎에 있는 이 유기 매트릭스 결합 구조 덕분에 혈중 농도가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서서히 올라요. 해외 부스턴 같은 거 진짜 센 거 먹고 나면 유산소 할 때만 돼도 힘 다 빠지고 무기력하고 식욕도 없고, 약간 이거를 스파이크 크래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연 카페인이 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보통 천연 카페인은 파이토케미컬, 클로로겐산이나 카테킨, 테안이 조금씩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너지를 내는 경우도 있고, 좀 위장장애나 부신 피로가 조금 더 덜하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무수 카페인이나 천연 카페인이나 이제 본질은 동일한 카페인이고, 흡수 속도가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좀 더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연 카페인류를 섭취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화학적, 생리학적 어떤 특성이 있나 최대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용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지녀서요. 그러니까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섭취하건 간에 다 흡수된다고 보시면 돼요. 흡수 속도의 차이가 있겠죠. 혈관 장벽도 워낙 쉽게 통과하고 간에서 효소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대사된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형별로 혈중 농도가 다 달라요. 껌, 부스터류, 캡슐이 있는데 혈중 최고 농도 피크를 조사하는 게 있는데, 가장 빨랐던 게 껌이 거의 먹고 한 10분, 20분 안에 왔던 걸로 기억하고, 부스터류가 한 30에서 50분 사이 때, 알약이 생각보다 느려요. 1시간 이후에요. 카페인 껌이나 이 몸 안에 넣는 카페인이 있어요. 아니면 필름 형태 먹거나 5분, 10분 안에 압도적으로 빠르게 혈중 피크를 찍을 수 있다.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지속 시간의 차이도 있는데, 이제 카페인을 원래 안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6시간까지도 지속이 될 거예요. 카페인 효과가요. 만성적으로 좀 자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카페인을 대사 총수하는 게 증가해버려요. 그래서 유효 시간이 한 3시간 이내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이 아무래도 소변 배출을 유도하기 때문에 탈수에 안 좋을 거다, 잘못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휴식 시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카페인을 만약에 먹게 되면 이뇨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운동 중에 카페인 섭취는 이 땀 손실이나 체액 균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체온 조절에는 악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카페인은 운동 중에 물 대신 이러면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운동 퍼포먼스를 증대시키고 싶다면 필름형 이런 거는 뭐 5분 10분이면 되겠지만 한 30분에서 사실 1시간 전에는 공복에 먹어야지 운동할 때 확실히 퍼포먼스를 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경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아데노신 수용체 대신 이제 카페인이 결합해서 CNS라고 하죠. 그 중추신경계의 피로 신호를 차단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이나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장된 뇌혈관을 이제 수축시켜서 좀 두통을 완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약국에서 파는 뭐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런 진통 성분에 보면 카페인이 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진통 성분의 체내 흡수 및 작용을 촉진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주말에 머리가 아픈데 커피 한 잔 딱 주면 괜찮아지죠. 왜냐하면 이게 뇌혈관을 수축시키니까 두통이 완화되거든요. 이게 너무 심하신 분들은 뭐 가끔 카페인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보려고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GLUT4라는 표적이 되기도 하는데 포도당 수송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근육세포 내에 포도당 수송체를 발현하고 포도당 흡수를 이제 촉진해 가지고 운동 후에 글리코겐 재합성을 가속화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AMPK 대사 스위치를 이제 활성화하죠. 이제 에너지 분족을 감지하는 체내 이제 대사 핵심 스위치가 이 AMPK인데, 이 부위를 인산화해 가지고 약간 당과 지방 요소를 약간 최적화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신경계 뉴런 리셋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인은 운동 단위 자극 시 타우린이 이제 가바A 수용체를 활성화해서 뉴런을 일시 재설정함으로써 중추신경계에서 근육으로의 자극 전달 속도를 극대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카페인의 굉장히 중요한 작용 기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근력이나 뭐 속도가 증가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뭐 특정 구간에서 뭐 바벨, 스쿼트, 벤치프레스 뭐 이런 거 했을 때 엄청 대단하게는 아니지만 그냥 몇 프로를 향상시킬 수 있다 연구가 있어요. 단자리더라도요, 먹자마자 이렇게 수행 동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성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날이 더우면 이제 카페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유산소뿐만 아니라 무산소도 그렇고요, 퍼포먼스 감소를 오히려 상쇄하고 그 RP 자각 운동 강도 그거를 오히려 낮춰요. 지구력도 한 단자릿수로 꽤나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기억에 크게 남았던 게 축구에서 고속 유지력을 좀 엄청 많이 늘렸고 패스 정확도가 2자리 이상 제가 알기로 향상시킨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가 뛰어나다. 형님들이 좋아하시는 테스토스테론 반응도 있는데, 운동 중에 약 뭐 껌이나 카페인 이런 거 섭취했을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오히려 좀 더 올랐다라는 연구도 있고, 그리고 뭐 건강 관련해서는 이제 AMPK 기반이어서 약간 뭐 메트포르민과 사실 연관되는 건데 수명이 연장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이런 연구도 있고요. 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중에 주사제는 아니고 그 경구용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랑 카페인이랑 같이 먹었었을 때 체내 흡수율과 이 대사산물이 확 상승하는, 며칠 전에 제가 아나바 찍었잖아요. 진짜 비키니 프로들이 아나바 먹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게 이 방식이에요. 다른 경구제도 동일할지는 모르겠어요.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너무 과하게 먹는 거 아니라면 잘 모르겠고, 물론 이게 너무 예민해서 막 심장이 두근 거나 이런 분들 피해야겠죠. 근데 생각나는 근거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그 수면 파괴예요. 취침 10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는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다음날 컨디션의 좀 난조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카페인 대사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취침 전에는 가급적 피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근육이나 힘줄 같은데 장기 적응이 약간 둔화될 수 있어요. 고용량으로 완전 만성적으로 먹다 보면요, 근육이랑 힘줄의 뭐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약간 콜라겐을 줄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힘줄과 근육 작용을 저해한다는 연구가 최근에 아마 연구가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해야 되나? 빈뇨라고 하죠. 하루에 한 300mg 이상 섭취하게 되면 과민성 방광이 좀 많이 증가한다고 해요. 빈뇨가 있는 경우에는 200mg 정도로 좀 통제해야 된다는 연구도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내가 방광이 예민하고 빈뇨가 좀 있다 하시면 한 200mg 언더선으로 먹는 게 현명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는 뭐 테스토스테론에 좋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안 좋다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800, 900, 1000이니까 완전 초용량, 이제 코티졸이 급증해서 테스토스테론이랑 코티졸 비율이 막 감소한다, 이런 결과도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쏘는 거나 초정밀 정교한 작업 시 떨림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전술 체력 시에는 킬로그램당 2mg, 굉장히 낮은 용량을 제가 NSCA의 아예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일 것 같은데 두통이죠. 또 너무 노출되게 되면요, 이 아데노신 수용체가 증가해서 카페인이 오히려 끊겼을 때 뇌혈관이 급팽창돼 버려서요, 오히려 두통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 거죠. 그렇다면 같이 넣으면 좋을 만한 성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스택 좋아하죠,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첫 번째로 기억나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시니까 타우린이죠. 이제 젖산 대사성 산성화를 완충하고 가바이 수용체 뉴런 리셋을 통해 무산소 파워라고 해야 되나, 뭐 민첩성, 동적 균형, 인지 반응을 약간 향상시키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 최근에
연구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이제 해외에서 많이 쓰는 그 티로신 쓰는 거죠. 카페인이 이제 촉진하는 도파민이나 뭐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이런 직접 전구체를 이제 티로신이 공급하기 때문에 정신적이나 약간 신체적 크래시 현상을 약간 조금 완화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스카페인 세게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셔서 몸에 적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쓴 거예요. 태아닌. 국내에서는요. 태아닌이 코티졸을 억제하잖아요. 그리고 알파파를 유도해서 불안이나 막 심장 두근거림, 피로감, 부스터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 이걸 좀 완충하는 건데, 그리고 작업 정확도를 오히려 더 올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카르니틴이에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지방산 혈류 방출 지원하면 이제 카르니틴 같은 경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이제 수송 시너지를 내는 거죠. 고강도 구간의 지속 시간을 뭐 연장할 수도 있다가 이게 아마 제가 국내 연구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페인과 이 카르니틴은 체지방의 분해에 좋다 막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 자몽은 우리 카이그린 형님이 엄청 좋아해요. 근데 나린제린이라는 간 대사 요소를 좀 억제하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경구제도 마찬가지고요. 카페인도 마찬가지고 자몽이랑 같이 먹으면 이거 효소를 억제해 버려 가지고 효과를 증폭시키는데, 이건 사실 스테이크라고 보면 안 되고 이런 방식은 아예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실 이제 보디빌딩 프로 레벨에서 많이 쓰는데 카페인이랑 사실 비교할 수가 없죠. 이제 에페드린이라고 이건 전문의약품이고 해외에서는 오히려 이제 더 구하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인빈이에요. 그래서 에페드린, 카페인, 요인빈 굉장히 유명한 스택이죠. ECY 스택. ECA 스택도 있는데 사실 아스피린보다는 ECY 스택이 가장 강력한 스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타 수용체를 어차피 자극해서 이제 체지방을 가속하는 거잖아요. 요인빈 같은 경우는 알파2 수용체를 차단해 버려 가지고 지방 분해를 억제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체지방 요소를 뭐 폭발시킨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코치분들이 적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일 맥도날드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다이어트 관련해서 유명하신 책도 많이 쓰신 분이 남겼고, 댄두 체인이라고 해서 미국의 약간 전설적인 언더그라운드 대단한 정말 괴짜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이제 언급한 스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요인비는 국내에서 아예 허용이 금지된 성분이라서 에페드린 전문의약품이라서 이건 쓰셔도 위험하실 수도 있어서요. 이런 스택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을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몸에 맞는 거지? 얼마나 카페인이 여태까지 노출되어 왔냐, 유전적으로 어떤 야가 사실 제일 큰데 이건 먹어봐야 아는 것 같고 200mg 다 언더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이제 합리적인 용량이 근력 운동이나 뭐 바벨 운동 같은 거 했었을 때가 한 킬로그램당 한 2에서 3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중에 따라 사실 또 엄청 크겠지만 한 200mg 수준이 가장 무난한 시장 용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200mg에서 몸이 작동하실 수 있게끔 맞춰 드시는 게 저는 사실 가장 현명하지 않나. 좀 탄수화물과 뭐 동시 섭취하면 뭐 효과가 더 바른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최근 연구 결과거든요. 뭐 유전형이라고 해서 카페인을 피할 필요는 전 사실은 없어요. 대사 속도의 차이나 이 반응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플라시보 효과가 사실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하고 드시는 것도 좋다. 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지 민감성을 어느 정도 회복하려면 사실 이것도 한 30시간인가 정도의 약간 금단이 좀 필요해요. 정말 카페인 효과를 정말 세게 보려고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먹지 않다가 갑자기 재시작하면 카페인 효과가 확 느껴지면서 퍼포먼스가 확 증대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온오프, 3, 4주 먹고 한 1, 2주 온오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용해 보시는 게 가장 카페인 효과를 현명하게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더 많이 추천하는 거는 뭐 카페인류 부스터 한 달, 펌핑용 부스터 한 달, 한 달 핑퐁으로 온오프해서 드시는 것도 효율적이고 현명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일 것 같은데, 완전 보디빌딩 하드코어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완전 헤비급들이에요. 120, 110kg 나가고 이런 분들인데 초과체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중도 그렇지만 약물생으로 이미 혈압도 엄청 높아져 있고 심장이 굉장히 과부하 상태예요. 사실 그 체중이 늘어나는 게 심장에 굉장히 많은 무리를 주거든요. 오픈 헤비급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런 자극제나 카페인을 섭취를 하게 되면 혈압 스파이크나 이 심혈관계에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자극성의 펌핑 성분, 그러니까 뭐 누트로픽이라고도 요즘 많이 하죠. 이런 성분을 좀 대처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굉장히 이제 강조하기도 하고요. 진짜 엘리트 체육 진짜 그 끝판왕들을 보면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인터뷰가 있어요. 도쿄올림픽이었을 거예요. 여자 선수가 뭐 육상 금메달을 따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요. 근데 그 인터뷰가 화제였던 게 뭐냐면요, 그 커피를 어마어마한 양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올림픽 레벨에서는요, 극소량만 먹거나 이걸 일부러 통제하다가요, 중요한 시합 당이나 결승에만 고카페인을 넣어버리게 되면 에르고제닉 이제 완전 극대화시켜버리는 거죠. 시간 단축 싸움을 하는 기록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다, 일시적인 퍼포먼스를 엄청나게 내는 게 중요한 선수다라고 하시면 일부러 한 달 정도 끊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용량을 먹었을 때 와 진짜 이때 먹으면 효과가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시합 전에 이제 카페인을 좀 먹고 하는 거죠. 이건 좀 미리 사실 예행이 한번 필요해요.
이제 카페인 설명에 맞춰서 카페인 필름이 나오게 돼서 필름 30개에서 한 박스에 7,800원이고요. 10,000원 이상 구매 시 어차피 다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세계 이 구강용의 필름 1위 기업이에요. 이거 저희 제작사가 인도에 있어요. 저희랑 잠백이랑 함께해서 카페인 필름을 만들었고요. 오늘 처음 뜯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냄새도 되게 좋거든요. 그냥 주머니나 뭐 지갑에 언제든지 넣어 가시다가 바로 삼키지 마시고요. 상 밑에 두시고 천천히 녹이시면 카페인을 쉽고 빠르게 섭취할 수 있다. 100mg만 드셨던 분들한테는 뭔가 카페인이 많은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총량은 동일하겠지만 사실 피크 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00mg도 저는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물론 더 세게 드시는 분들은 그냥 2필름 드시면 되고 아니면 기존에 드시는 부스터나 에너지 음료에 이거 하나 정도 중간에 추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100mg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내 커뮤니티에 발표하기로 5,000원이라고 했어요. 이거 생산 원가가 5,500원 정도 될 거예요. 이거 원가에 판매하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배송비를 못 늘렸어요. 배송비를 안 받게 되면 마이너스 2,000원, 3,000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어서 아예 제품의 배송비까지 녹이고 1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으로 좀 정책을 바꿨어요. 카페인 필름은 오랫동안 준비해서 판매하게 됐는데요. 장담하건대 전 세계 최저가일 거예요. 어차피 2개 이상 구매하니까 10,000원 이상 다른 거랑 어차피 섞어서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인 관련해서 뭐 댓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고요. 이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그냥 한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백이 카페인 필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